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탈모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 탈모를 치료하는 4가지 방법? 그리고 애플, 마침내 여름 블록버스터 영화로 흥행 돌풍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여성 탈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 탈모는 남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성들도 매우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탈모를 극복하기 위한 4가지 방법과 함께 탈모가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웨이에서 프로댄서로 활동했던 린지 콘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곱슬곱슬한 딸기색 금발머리와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로 유명했지만 어느 날 샤워 중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의 이혼 사유가 탈모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탈모로 인해 자신감이 크게 꺾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재 42살인 그녀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러트거스 뉴저지 의과대학과 마르코니 대학교의 피부과 전문의들은 여성의 55%가 70살까지 탈모를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여성형 탈모인데 미국에서만 3천만 명의 여성이 이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80% 이상이 탈모를 경험하고 5천만 명의 남성이 남성형 탈모를 겪는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피부과 의사이자 펠라지 제약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웽 박사는 실제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탈모에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여성 탈모 치료법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요. 약물치료, 심리치료, 영양보충제, 그리고 생활습관 변화입니다. 먼저 약물치료입니다. 가장 흔히 처방되는 약은 미녹시딜인데 현재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탈모 치료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웽 박사는 이 약물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모낭 내 효소를 활성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녹시딜에 반응하는 사람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또 다른 약물은 스피로놀락톤입니다. 이 약은 유전적 탈모의 원인이 되는 남성 호르몬 DHT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 치료는 대부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법 치료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여성 탈모 치료를 위한 다양한 요법이 개발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표적 레이저를 이용해 모낭을 자극하거나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과 줄기세포를 주입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법들은 수천 달러가 소요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보충제입니다.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의 모발 전문의 윌리엄 가우니치 박사는 자신이 치료한 10만 명이 넘는 여성들에게서 영양 부족이 큰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D3 결핍이 가장 흔했고 그 다음은 철분 저장 단백질인 페리틴 부족, 그리고 비타민 B12 결핍 순이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유행으로 인해 이러한 영양 부족이 더 쉽게 발생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오틴 보충제를 탈모 예방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UCLA 헬스의 피부과 전문의 캐롤린 고 박사는 비오틴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필요 없는 보충제를 무작정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생활습관의 변화입니다. 스트레스는 탈모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수면 부족 또한 부신과 갑상선 기능에 악영향을 줘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우니치 박사는 여성들에게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권장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조언합니다. 이외에도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탈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두피생검이나 광학, 현미경 검사, 혈액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간단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머리카락을 잡고 부드럽게 뒤로 넘겼을 때 한 번에 4가닥 이상 빠진다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이고, 두 번째 시도에서 3가닥 이상 빠진다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린지 콘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비타민 D3 수치를 높이기 위해 영양제를 복용했고 천연 DHT 차단제를 추가했으며 자신의 헤어케어 루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결과 현재 그녀의 머리카락은 예전처럼 곱슬곱슬한 딸기 금발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성 탈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술 기업 애플의 새로운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영화 산업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애플이 마침내 여름 블록버스터 시장에서 첫 번째 흥행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내놓은 작품은 바로 애플 더 무비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첫 주말 동안 북미 극장에서 약 5,560만 달러,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1억 4,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애플이 지금까지 내놓은 영화들 중
가장 성공적인 개봉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지난 6년 동안 헐리우드에 진출해 여러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코다 같은 성공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은 극장보다는 애플 TV 플러스를 홍보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아가일이나 플라이 미 투 더 문 같은 작품들은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고 리들리 스콧 감독의 나폴레옹이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애플 더 무비는 달랐습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여름 블록버스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한 작품이었는데요. 제작 단계에서부터 2022년 데이트작 탑건 매버릭을 만든 제작진과 치열한 경쟁 끝에 계약을 따냈고 워너브로더스와 협력해 배급을 맡았습니다. 영화에는 브래드 피트, 댐슨 이드리스, 캐리 콘돈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작비만 해도 $2억 이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수익을 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현재까지의 반응을 보면 순항 중이라고 평가됩니다. 애플의 영상 부문 책임자인 잭 반 엠버그는 이번 영화가 포뮬러1의 박진감과 배우들의 감정, 연기가 조화를 이루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경주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흥행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론 하워드 감독의 러시나 마이클 만 감독의 페라리도 큰 성적을 내지 못했죠. 그러나 이번 애플 더 무비는 넷플릭스 시리즈 포뮬러 1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 덕분에 이미 형성된 포뮬러 1 팬덤을 등에 업고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탑건 매버릭의 조셉 코신스키 감독과 제리 브루카이머 프로듀서가 다시 한번 손을 잡으면서 성인 관객들을 위한 박진감 넘치는 액션 영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IMAX 카메라를 실제 레이싱 차량 조종석 내부에 설치해 관객들이 직접 레이스를 체험하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체 티켓 판매의 55%가 IMAX와 대형 상영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워너브로더스는 이번 영화가 북미보다는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영화 배급 책임자인 제프리 골드스타인은 브래드 피트가 이 영화의 비밀 병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개봉은 브래드 피트 개인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오프닝이라고 하네요. 영화평도 상당히 좋습니다. 관객 평점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어를 받았고 이는 앞으로 몇 주간 흥행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곧 개봉 예정인 유니버설의 쥐라기 월드 리버스 같은 강력한 경쟁작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애플 더 무비가 충분히 흥행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같은 주말에 개봉한 유니버설의 공포영화 속편 M3건 2.0은 $1,020만 수익을 올렸지만 전작만큼의 돌풍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작비가 $2,500만 적은 편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북미 박스 오피스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애플, 더 무비, 2위는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의 최신작, 3위는 디즈니 픽사의 엘리오, 4위는 M3건, 2.0, 그리고 5위는 28년 후였습니다. 애플이 영화 시장에서 과연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애플 더 무비가 어디까지 질주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